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포부에 대해 15분간 설명하고 취재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사퇴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과 최 전 감사원장 사퇴가 야권 대선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와 바람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에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난 3월 4일에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 그러니까 거의 이제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오늘 이 지금 대권 선언을 하는 장소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많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 묻는 게 이거예요. 내가 출사표를 어디에서 하면 좋겠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데 굉장히 많은 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왜 나왔고 네. 무엇을 할 것이고. 그런데 공간이 어느 공간이냐에 따라 그 설명이 필요 없이 그 공간이 갖는 상징성으로 다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묻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윤봉길 기념관이라는 공간, 즉 윤봉길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네네. 있다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에게 계속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검찰총장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갑작스럽게 대권에 정치인으로 나서 대권에 나오느냐. 네.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네. 그 기념관으로서 추정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뭐 많이 부여할 수 있겠지만 윤봉길 의사가 조국을 떠날 때 만주로 떠날 때 중국으로 떠날 때 했던 말 장부가 집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의 결기로 무엇인가 실행을 위해서 실전을 위해서 조국을 떠났다라는 네네.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윤 총장이 그런 결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내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탈바꿈하는 것은 나의 사사로운 어떤 권력욕이 아니라 네. 그만큼 절박한 이유,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예. 장소는 일단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어제 언론에 천안함 모자를 쓴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의도된 어떤 연출이 아니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이제 정치인으로 거듭나시니까 정치인으로 이제 불려도 될 텐데요. 두 번이나 이 천안함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공식 행보에서 천안함 생존자를 만난 적도 네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윤봉길 의사와 비슷하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즉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는 가치 이것을 공정, 상식,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그 단어들로 연결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윤봉길 의사도 사실상 그 의거 상하이 헝커우 공원에서의 의거가 임정이 그때 굉장히 침체됐었어요. 그런데 그 의거로 인해서 중국 이 정부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4억 인구를 갖고 있는데 3천만 인구를 가진 조선의 한 청년이 상하이의 사령관을 저렇게 사살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임정을 도와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임정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정이 바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어떤 가치를 계속 이어왔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나라를 이루는 건 헌법과 국민과 국토거든요. 네. 즉 천안함 사건도 사실은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장병들이 사실 순국한 46명의 장병들이 순국한 사건인데 그 어떠한 그런 그 수호하기 위한 분들도 사실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유족과 생존자들이 호소하는 건 아직까지도 이 천안함을 음모론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번에 그 군 의문사
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한번 받아들였다가 그것을 다시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하고 있고 또 이 현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유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용을 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현충일에도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을 만났고 네네. 또 그 자리에서 그 천안함 모자를 선물 받은 것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보시죠. 네, 어저께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천안함 유족 과 관련돼서 네. 굿즈 그러니까 그 기획 상품을 파는 그곳에 들어가 봤는데 다 절판됐더라고요. 즉 이제 윤석열 총장이 몇 번 보임으로써도 네. 거기에 그러니까 관심을 그러니까 잊혀졌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 관심을 좀 촉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상품들은 팔아서 사실은 뭐 개인이 어떤 뭐 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 예. 유족과 생존자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그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끌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네. 윤 총장의 어떤 의도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 전 총장 뭐 그동안에 전원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대변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제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며칠 동안 외부 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출마의 변을 이제 다듬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서서 뭐 공정, 상식 이런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그 출사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 그 국민과의 만남을 한 다음에 출사표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국민과의 만남이 생략됐어요. 예. 국민 속으로 뭐 해서 여러분들은 뭐 국민들을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사실 이 연설문에 집중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연설문을 뭘 담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목에 좀 이 오늘 그 연설문의 제목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자리,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조금 뜻밖이죠. 굉장히 풀어서 이렇게 했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즉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거든요. 공정, 상식, 뭐 자유민주주의 이건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사등에 밝혀왔던 것들을 정리한 것인데 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당신이 진짜 왜 나왔느냐라는 것, 왜 검찰총장 측을 예.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를 뛰쳐나왔느냐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뭘 할 거냐, 진짜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런 것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표현하면 이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권력 의지를 보일 것이냐예요. 권력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정말 그 한 표를 던져도 되겠다라는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압도적인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것이냐. 지금 언론들이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를 왜 나왔냐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경제라든지 뭐 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감동을 주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정보를 주거나 비전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미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탈바꿈을 했습니다. 검찰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정치인으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라면 진짜 당신은 정치인이냐? 정치인이라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라. 앞으로 4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래?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든 안보든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줄 거냐에 이 단초를 지금 보여주는 자리니까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또는 맞춰야 된다. 두 가지 다 당위도 있고 또는 그래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인데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답이 나올까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기억하는 건 청문회라든지 혹은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던 모습, 예. 그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 불편한 질문도 많을 거예요. 네. 그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굉장히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 나올 텐데 그 질문들 하나하나에 아마 대답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말과 행동이거든요. 꼭 해야 될 말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 말은 꼭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치인의 가장 큰 브랜드 이퀴티,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입당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정치 행보를 앞으로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까지 왜 비판을 받았냐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감이 누적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예측 가능한 행보를 보여야 되고, 그 스케줄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하게 언어를 구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셨듯이 명확하게 내가 지금까지 왜 말을 아꼈으며 지금부터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며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스케줄로 입당을 할지 아니면 내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지에 대한 뚜렷한 표현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검찰총장이었을 때와 이제 정치권에 몸을 담고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될 텐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기자들이 이제 집중적인 기자 질문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오늘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할 정도로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이 자리에서 아마 불편한 질문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엑스파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까지의 스타일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밀어붙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 후보니까 대선 후보는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검증 속에서 수많은 이 자신의 어떤 살아온 것과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네거티브라고 했을 때 네거티브의 가장 큰 그 초점은 뭐냐면 이 잠재기가 아니라 이제는 생성되고 있잖아요. 생성기에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파일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의혹들이 증폭되는 어떤 순간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한 번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른 이슈로 몰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이슈 자체를 명쾌하게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개별적인 어떤 질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장모, 뭐 아니면 부인 이것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사안이 공적인 어떤 그런 이 공유된 적은 없어요. 국민들도 지금 뭐 장모의 어떤 뭐 소문은 듣지만 이것이 기사화됐다거나 개별적인 사안들이 또 공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엑스파일이라는 존재 자체, 그 다음에 뭐 평론가의 어떤 뭐 폭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얘기한 괴문서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개하라. 그럼 공개하면 대응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정치 출마를 선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